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팟의 이문성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찾아보니까 작년 3월에 21회를 마지막으로 1년 반이나 중단을 했다가 여기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꼬박꼬박 들어주시던 분들에게는 많이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부활 에피소드에는 저 혼자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호 씨랑 학성 씨랑은 조만간 함께 하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셋 다 잘 지내고 있었고요. 회사는 3월부터 바로 재택근무에 돌입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각자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애니팟이 조용했던 동안 세상이 참 떠들썩했고 지금까지도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데 들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오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인터뷰 에피소드인데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들 이분 작품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때 온라인에서 많이 공유되었던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애프터눈 클래스라는 제목의 이 나른한 오후 수업에 쏟아지는 졸음을 정말 너무나 생생하고 공감가게 표현한 작품이었는데요.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아트 디렉션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들의 창작자 오서로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원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감독님께서 오렌지백 플러스 후디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의 파일럿 에피소드를 유튜브에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로봇들이 나오는 코믹 액션물인데 개인 작품이 아닌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으로는 처음 하셨다는 점,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감독님 고유의 색감과 그런 애니메이션 감각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점이 매우 흥미로워서 한번 인터뷰를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연락을 드려서 한번 성사를 시켜봤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재밌게 진행이 돼서 길어져가지고 에피소드를 두 개로 나눴는데요.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오소라 감독님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후에 개인 단편 작업을 여러 편을 경험한 그런 제작 경험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파트 2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팟 22회 오소로 감독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소로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도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뵙겠습니다. 저는 그 션킴님 인터뷰를 통해서 얼굴을 뵈서 방도 되게 낯이 있고 방이, 그쵸. 이것도 사실은 참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한 거라서 아 또 그러세요? 조금 예. 정리는 덜 텐데요. 깔끔합니다. 종각 다행이네요. 방식으로는. 네, 그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저기 네, 인터뷰에 들어가는데 일단 감독님을 제가 알게 된 계기가 네.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애프터눈 클래스였어요. 진짜 네, 오후 감사합니다. 수업 네. 한국말로 하면 그쵸.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사람들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일로 만들어준 게 아무래도 그 작품 이유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온라인도 사실은 이제 영화제 먼저 다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네네, 온라인에 2년 그러고 만에 공개가 오셨구나. 된 아, 거였고, 사실 영화제에서는 진짜 안시라던가 진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불러줘서 그때부터 진짜 정말 네.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오긴 했죠, 네. 감사하게도. 네. 하긴 영화제마다 그 프리미어를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미리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하고 그런가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급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요. 배급사를 기본적으로 통하시는구나. 1년, 이제 좀 더 길게는 2년 동안 이제 배급을 맡겨드려서, 그 아, 있잖아요. 영화제가 아무래도 2년 그렇죠. 2년 네. 안의, 제작되고 2년 안의 작품을 이제 모집한다던가, 아니면 2년에 한 네네네네. 번씩 한다던가, 뭐 또는 영화제 중에는 온라인에 상영된 건 안 뽑는다는 뭐 그런 건 예, 있으니까 이제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독님을 알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작품 단편 작품 또 보게 되고 유튜브 채널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그렇죠. 9세대라고 자칭하는데 이제 에이, 신세대에서 아직, 밀려오는 이 신선한 충격을 정말 너무 반갑게 아, 봤거든요. 너무 그렇게 그래서 꼭 말씀하시면 너무 영광이죠. 그래서 꼭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고 좀 자세하게 뭘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럼 처음에 제가
이게 인터뷰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쭤보는 게 오리진 스토리. 네네네. 오리진 스토리.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었는지. 그쵸? 이 판을. 그래도 애니메이션 사실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을 딱 애니메이션 만들어야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뭐 다들 보는 이제 네네. 디즈니 즐겁게 보고 뭐 픽사라든가 뭐 그런 토이스토리 뭐든 다 좋아했죠. 근데 이제 예.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당장 해본 적 없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만화가나 네네. 아니면 그냥 단순히 화가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장르를 정한 쪽은 컨셉 아트였어요. 컨셉 아, 아티스트였어요. 네, 아무래도 저는 기계를 원래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어릴 네네네. 때부터 이제 로봇, 그러니까 뭐 이제 조이드라고 이제 예예예. 동물형 저 로봇들, 기억나요. 공룡들 예. 로봇 그런 네네네. 장난감들 너무 좋아했고 그런 비슷한 거 그리는 걸 좋아했고 물론 네. 트랜스포머라든가 뭐 건담이나 뭐든 메카닉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근데 사람을 그리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오. 싫어했다기보단 쑥스러워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사람을 그리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캐릭터가 그림이. 예.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오. 그게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하네요. 그랬던 적 있어서 사람보다 예. 그냥 전 기계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근데 직업이 그냥, 아니, 만화 그리기에는 스토리를 짠다든가 대사를 쓰는 그릇은 너무 안 된다고도 스스로 생각했고, 중학교, 초등학교 그거를 때는.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생각을 하셨다는 거나 아,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도 뭐, 굉장히 뭐랄까, 초등학교 때 만화를 엄청 열심히 그리긴 했어요. 뭔가 아,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네네. 완성을 한 게 없어요. 이야기를 아, 마무리시킨 게 없어. 그냥 그, 우악 그리다가 그 그냥 경험을 통해서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야기 짜는 것보다 그냥 딱 디자인 계열 좋아하는 건가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 어쨌든 근데 컨셉 뭐 아트라는 그 직종 네네. 자체가 있다는 거를 아신 거는 뭐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나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이, 통해서? 아니요. 인터넷보다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1학년 때? 2학년 때쯤? 아니면 중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DVD를 처음 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네, DVD, 이제 VHS에서 막 바뀌는 시점이 DVD 플레이어를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한번 사주시고, 제가 또 스타워즈를 굉장히 너무 어릴 때부터 예, 좋아해서, 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는 하지만 에피소드 1을 네네. 제가 보고, 와, 영화 같은 걸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그때부터 생긴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런 근데 상상의 이제 세계와 이거를 로봇, 네네네네. 그 기계 같은 네네. 것이 막 나오는 근데, 영화니까. 그쵸. 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이거 음, 실제로 촬영했나, 이 로봇들, 이 외계인들,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뭔가 이쪽 계열의 꿈을 가지게 된 건 아무래도 훨씬 99년, 막, 아,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예. 때부터일 것 같겠는데,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때, 스타워즈 에피소드 2 DVD를 샀는데, 거기에 제작 과정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예, 네. 예, 예. 이제 있잖아요. 2디스크짜리 있으면 하나는 네네네네. 영화, 하나는 맞아요. 예. 거기에 컨셉 아티스트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제 뭐 아, 다들 어떤 분들 컨셉 아티스트 분들이 막 우주선 로봇 예. 마커로 디자인들을 막 막 그리고. 예. 네네 그려주시는데 네, 마커로요. 진짜로 예. 마커 딱 쫙쫙 그려서 렌더링 해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감독이 또 원하는 걸 또 찝찝어주고 또 거기서 또 디벨롭 돼가는 과정을 짧게라도 네네. 보니까 오 아, 사람도 안 그리고 이야기도 안 짜고 기계만 그려도 되겠네 야, 야.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제, 예. 역시 영화는 디자인 해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예. 좀, 아무래도 역시 헐리우드라든가 그런, 이제, 아무래도 국내보단 좀 더, 그쵸. 네, 이제, 그렇죠. 환경이 아무래도. 예, 예. 네, 그런 쪽으로 꿈을 꾼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는 영향이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서구적인, 뭐, 아까 디즈니도 언급하셨고, 픽사도 그쵸, 그쵸. 언급하셨고, 서구적인 이쪽이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실 애니메이션 영향이 일본 쪽 아니면 이제 음, 서구, 북미 쪽인데, 아무래도 그쵸. 북미 쪽에 조금 더 이렇게 호감을 가지셨나 봐요. 참 또,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약간 빅별은 예, 제가 예. 일본에서 9년을 편하게. 살다 온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러세요? 9년 이제 홋카이도, 오키나 이렇게 살아왔어서 또 예. 실제로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몸에 배임은 아무래도 일본 문화권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군요. 만화 그릴 때도 도라에몽 같은 것도 너무 좋아했고 예, 예, 예. 도라에몽도 워낙에 그 작가 후지오 네네. 작가가 SF를 또 좋아해서 또 그런 네. 거에 스타워즈와 맞물려 어떻게 좋아했다가 이제 좀 더 파는 걸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 기계 조금씩 그리다 보니까 네네네네네. 파는 거. 이제 예.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직업을 컨셉 아티스트 알게 됐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재밌네요. 그런 다양한 경험 얘기하다 보니까 그쵸. 예, 뭔가 막 퍼여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예, 모르겠는데. 재밌는데 네네. 그런 다양한 영향력이 아무래도 지금 본인의 약간 독특한 색깔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런 잠깐 생각은 드네요. 예, 예.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식 이제 뭐 싸구려 3만 원짜리 타블렛도 처음으로 그때 어머니가 사주시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미데이 씨처럼 수채화라든가 이제 네네. 수작업을 하는 거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 오로지 컴퓨터로. 예. 샤프펜이나 그걸로만 아, 그렸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까 방금 예, 말씀드렸던 타블렛 얘기 나오고 예. 이제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 특히 아트북도 가끔 구경도 하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이제 예, 디지털 페인팅이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네네 거의 1세대랄까 분들이 또 한국 예. 아티스트 분도 너무 많다는 거 많이 계신다는 거 알았고 맞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절로 아무래도 따라 하듯이 뭔가 그래도 이런 처음에, 페인팅 어떻게 그리지? 그렇죠. 처음에 다 그렇게 다른 사람 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스타일이 네네네. 쌓이게 되죠. 예. 네, 따라한다에 뭐 이제 또 팬아트도 많이 그렸어요. 아, 스타워즈라든가 예, 팬아트 예. 저절로 이제 소위 말하는 덕질부터 하면서 그 열정이 근데 느껴지네요. 예, 예. 누가 네네 시키지 않고 뭐 숙제가 아니라도 막 혼자서 좋아서 하는 아, 그, 그때가 제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지금 예, 생각해도 참 소중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스로 예.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리다 보니 이제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또 약간 이제 카툰 네트워크라든가 있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디즈니도 이제 예. 뭔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 또.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크래프트가 네네. 이렇게 그 처음 옛날에는 훌쩍 봤을 때 모르다가도 그리기 시작한 다음에 보면은 그 네네네네. 단순한 것들이 얼마나 고민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맞아요. 보이기 네네. 시작하죠. 예, 예. 그냥 뭐 캐릭터 쉐이프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움직임이라든가 너무 예. 재밌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아, 음, 어, 어, 뭐, 뭐 이야기나 이런 거잖아요. 애니메이터도 한번 생각해 볼까? 움직여 볼까 예, 캐릭터를. 예, 네,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마침 고등학교에서 특강 같은 거에서 플래시를 예. 네, 알려주는 네. 게 있어요. 그때 플래시를 처음 접했었는데요. 이제 그걸로 한번 처음으로 예, 예. 캐릭터를 움직여보고 로봇 캐릭터였어요. 네, 네. 로봇 캐릭터였고 만지다 보니까 어, 움직임도 재밌고 디자인 컨셉 하는 것도 재밌어. 일단은 그러면 뭐 대학교를 어떻게 가든 뭐 안 가든 일단은 좀 더 하다가 그때 정하지 뭐 같은 느낌으로 일단 네, 하고 네, 네.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는 대로는 계속 뭔가 그리긴 했거든요. 그냥 아, 네네 그러면서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그런 미술대학 그쪽으로 진로도 네 정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냥 네네네 그 목표가 좀 일찍부터 잡히신 케이스였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또 아주 구체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그쵸. 예. 그러다 찾다가 이제 목요일 이제 청강대를 찾게 네네. 돼서 여기는 또 특히는 또 3D도 또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뭐 보이는 만 대로. 만질 수 있는 거 알고 싶은 거는 막 생겼을 때거든요, 사실은. 네. 단편 애니메이션인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고 대학교 아, 때부터. 그 세계를, 예, 네. 예, 예. 그래서 대학교 들어오고 이제 또 단편 애니메이션, 자기만의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는 또 학교뿐이다 보니까 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카라치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고블랑이라든가 예, 학교에 있는 그렇죠. 졸업 작품조차 보니까 막 네네네. 만들고 싶어지는 나도 예. 좀 뭔가 좀 움직이고 싶다 그런 욕망 있잖아요. 이제 사실 그게 학교를 다니는, 미대를 다니는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뭘 배우는 내용보다도 그렇게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나도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 그죠? 예. 네 맞아요. 그 특히 얘기 들으니까 저도 학창 시절 막 생각이 나서. 그 공감해 주셔서 네네. 그러니까 동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같이 그 맞아요. 만드는 네네 항상 그 얘기할 수 고충도 있고. 예. 네. 특히 저는 행복했던 건 아무래도 그 전까지만 해도 초, 중, 고는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던가 예. 뭐 있어도 정도로 끝난 수도 그렇죠. 있고 뭔가 깊이 얘기하려 해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이 돼 있는데, 딱 그 세상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닌데 이제 딱 예, 뭐 그 다 친구들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거에 맞춰야 되니까 좀 그쵸, 마치 그쵸. 연기하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또 예, 한편으로는 물론 즐거울 수는 있어도 근데 예, 그렇죠, 그렇죠. 정말 모든 걸 정직하게 얘기해도
대학 애들 친구들은 막 내 말을 알아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아들어? 알아듣네. 같은 레벨로 흥분하고,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기분과 동시에 와서 막 예, 하는데 이제 또 알게 된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 액팅뿐만 아니라 이제 단편 아까 말씀 단편이란 건 처음 네, 알게 되면서 움직임만으로도 어떻게 그래도 한 편에 무언가가 나오는구나. 내가 뭐 장편이나 음, TV 시리즈까지는 안 만들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의 시나리오 뭐 16분짜리도 만들어 보고 와, 예, 이제 3학년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팀으로. 그러다가 만든 게 4학년 때 만든 게 애프터눈 클래스였고. 아, 네. 졸업하기 전에 만든 거군요. 네, 3학년 작품이었어요. 그때 예, 또한. 근데 이제 막 그, 시나리오 막 기획하고 막. 예. 그 전에 제가 애프터눈 클래스를 알게 돼서 유튜브 채널로 가면서 이제 보게 된 게 아티스트 110인데, 네네네. 그게 애프터눈 클래스보다 먼저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 딱 예. 1년 전에요. 예.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 좀 완성된 완전 측면에서? 본격적인 단편으로서의 기획하고 시나리오 네네. 적고 디자인도 하고 그런 걸 포함된 딱 일종의 모르겠어요. 단어 그냥 제대로 된 단편이라고 생각했을 땐 예. 그게 딱 저의 첫 작품이었던 것 아, 같아요. 이제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이 야심이 굉장히 크셨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리고 네네네 뭐 그러면서도 그거를 학생 작품인데도 그거를 완성도 있게 했다는 거에서는 그 프로덕션 퀄리티가 제 생각엔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것도 인상 다행이네요. 깊었고,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음악은 어떻게 같은 학교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나요? 음악 아니면, 그 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찾아주셨다면 찾아주셨고 주로 학교에서 작업을 해주셨던 이제 감독님이 계셔서 지금은 또 사운드 교수님으로도 계시고 아, 예, 하는 예, 분이 예.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주셔가지고 특히 저는 레퍼런스를 잘 어떻게 연출에 맞게 넣긴 했거든요. 이제 네네네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그분이 이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딱 임시 음악을 좀 이렇게 그쵸. 깔으셔가지고, 예, 아무래도 예, 예. 느낌을, 솔직히 또 한편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열심히 만들다가도 작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소리, 음악이 작품의 반이구나라는 맞아, 생각도 그때부터 들기 그걸 시작했었거든요. 일찍 하셨네. 그 하나를 만들어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어 보고 네네네. 나서야만 그 비로소 그쵸. 그 네네네. 중요성을,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도 많고 하면서도 그 디자인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었나. 이게 디자인도 하는 데서 그걸 그대로 만들 수 없는 디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맞아요. 시간이 예, 예, 걸린다든가, 막 맞아요. 효율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진짜 그냥 그 당시엔 특히 그 나이 때쯤 다 비슷하잖아요. 예. 막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기세로 내가 엄청난 걸 만드는데 이제 점점 이제 현실을. 프로, 프로덕션 중에 요즘 완성만 현타라 그러죠, 했으면 요즘에. 바랄 게 없다. 맞아요. 완성만 돼도 바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근데 정말 보람찬 네, 경험이었던 것 꽤 같아요. 네. 긴 러닝 타임인데도 그거를 제 생각에 그 작업 스코프 같은 거를 잘 조절을 하셔서 완성을 잘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감사합니다. 작품들 중에 많이 보면 정말 이 하고 싶은 마음은 의욕은 막 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그쵸. 보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고 부분 뭐 애니메이션은 좋은데 다른 부분 완성도가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음, 봤는데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것을 딱 알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뭔가, 애프터눈 클래스. 네네네. 예, 말씀하세요. 네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실히 프로덕션? 네네. 제작을 한다는 것. 그냥 예,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오른 대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완성해낼 때까지의 기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마감의 연속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가 참 네,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거 예. 하면서, 네네, 느꼈었어요. 그러면 단편을 하시면서 이미 두세 편을 해보셨으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나리오, 그러니까 스토리를 구상하고 네네네.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애니메틱 만들고 이런 과정 중에서 가장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어디세요? 반복적으로 좀 여기가 나한테는 제일 어렵구나 하는. 뭔가 어렵다. 사실 모두가 2D는 특히 제일 그렇죠. 어려워하는 거는 역시 그냥 제일 후반 메인 아, 프로덕션 중에 이제 선딱이라든가 완전
노동. 스스로 기계가 되는 거. 돈이 네. 없으면 특히. 그죠? 근데 그거는 예. 별로 재미없는 얘기고. 근데 가장 머리를 쓰고, 그냥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스트레스풀하고 가장 즐거울 수도 있는 과정이 있긴 해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편집은 아, 애니메틱 릴까지는 그러려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네, 게 계속. 맞아요. 예. 이게, 아, 특히 오어도 할 때도 제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었는데요. 한 달을 잡았나? 막 똑같은 막 페인되는 기분으로. 이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움직임, 그것도 예. 단순히 화면 앞에 있는 그냥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어가냐. 그렇죠, 그렇죠. 이 몇 프레임 차이, 막 몇 초 차이로 인상 확 네. 달라지고. 정답이라는 걸 주는 사람은 없고, 그죠? 네네, 심지어는 정- 그죠? 아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죠? 감독이 다 정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막 장면 막 앞뒤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도 너무 다르고 예. 하니까 이제 그냥 콧구멍 만들 때는 특히 또 아무래도 스토리적으로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재채기랑 코 흘리고 코 예. 막히고 그리고 그러다가 바싹 말리고 그러다 다시 예. 뚫리고 그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관객한테 끝까지 보여주게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또 특히 그 예. 작품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 관객의 그 관심과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예. 예. 이어나가서 그 짧은 시간이면서도 또 길다면 길 수도 있잖아요. 5분 이상이라는 거는 또 네네네. 뭐 작품 분위기에 따라서는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끝까지는 보게 흥미롭게는 보게는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이게 현타 같은 게 오기도 했죠. 이거 너무 이거 무리수인 소재를 내가 고른 것 같은데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계속 그거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의 반복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잘못했나? 다 때려쳐야 되나? 하다가 또 이게 맞아요. 잘 맞아 떨어지면 희열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예. 또 그 맛에 또 그죠? 그 맛이죠. 예, 네네. 잡벅이 마지막에 오기도 했다가 완전히 예. 어 이거 할 만한데 하다가도 뭐 하다가 그래도 완성했을 때 희열은 딱 두 번은 이미 해봤으니 그래도 그걸 망상이라도 하면서 네네. 그냥 꾸역꾸역 하고 근데 그래도 완성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치 저도 네네. 동감해.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거나 저 자신도 그렇고 뭔가 하나를 딱 끝냈을 음, 때, 뭐 과제든 뭐든 네네 연습 많이 맞아요. 뭔가 하나 끝냈을 때 이 실력이 올라간다든지 이게 눈이 또 네네네. 트인다든지 약간 저,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보면. 수업을 저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완성이라는 걸 안 하면 다음이 맞아요. 없더라고, 그죠? 예. 다음이 그냥 없어요. 다시 그냥 처음 다시 그걸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맞아요. 바로 맞아요. 그거, 네, 진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예.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있잖아요. 뭐, 그림 쪽에서도 막 딱 대갈치기라는 소위 말하는 아, 그걸로 끝난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머리까지만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내가 또는 지키는구나. 그리다가 그냥 발도 안 그리고 전신 그리는 것처럼 시작했더니 발도 안 그리고 말고 다시 다음 걸로 그리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완성된 것까지는 항상 그래야 그 다음 레벨이 있다는 거를 네.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될 건 많으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말씀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 가르치시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 아, 같은 모교에서 네네네.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네네네. 수업을 3학년, 2학년 이런 아, 정도로 이제 워크샵 또는 그냥 뭐 그런 애니 단편 프로젝트 제작. 수업. 네네네네. 아, 네, 그거를 위주로. 좀 예. 봐주고, 이렇게 기술적인 거라든가 연출적인 그런 거 약간 어드바이스 정도. 네, 네. 또는 멘탈 케어. 네. 아, 학생들이 또 그런 게 많이 필요한가요? 상담하고 이런 거? 그럼요. 이게 혼자 하는 애는 혼자 하는 대로 차라리 나은데 이제 팀장, 즉 감독 연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팀원을 거느리는 이제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끼리 부대끼는 일종의 그런 고충이랄까 네,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팀원은 팀장 입장 모르고 네, 팀장은 팀장대로 그런 팀원을 어떻게 막 그냥 승질 안 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떻게 원하는 연출을 지시할지도 예, 참 그죠. 그렇죠. 같은 네. 학생 입장에서 그게 참 어려우면 제일 어려운 일일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단편 작업하신 게 굉장히 다양한 작품, 그런 아티스트 110 같은 기승전결이 쫙 들어가 있는 그런 스토리서부터 오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영화, 그래서 느낌으로 그 완전 스토리 스트레이트. 그 내러티브라기보다는 그저 그 느낌으로 하는 그런 네네네.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 혹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 애프터눈 클래스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 게 굉장히
되게 인상 깊었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거를 시도해 보신 것들이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가장 이렇게 뿌듯하거나 좀 만족스러운 작품이 세 개 중에 하나쯤 있을까요? 그래도 역시 저한테 많은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된 건 아무래도 역시 애프터눈 클래스였던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 덕분에 진짜 다양한 사람 만나거든요. 아무래도 좀 유학도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이제 네네. 근데 또 돈 생각해서 조금 복잡한 게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네. 근데 그 작품 덕분에 진짜 이제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는 예. 기회가 많이 정말 생겼어요. 정말 심지어는 안시 영화제 같은 안시 애니메이션 네네.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뭐 픽사 감독님도 한번 보고 그리고 디즈니 저는 와막 계실 줄 알고 블루레이를 가져다가 예, 사인 넣었어. 사인을 받고 네, 얘기 뭐 길게는 안 하더라도 약간 인사 정도로 네. 그래도 영어는 조금 공부해서 같은 토플이라던가 감독 입장이잖아요, 그것도 또. 학생 컴페티션이었으니까 네, 그냥 뭐 모르죠. 그 사람이 뭘 만든지 모르죠. 그냥 와서 팬이 한 명 왔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타잔 감독했다든가 어릴 때 네. 봤던 일종의 사람들이 한번 얘기를 한다는 건 저한테는 이렇게 블루레이나 DVD에서만 봤던 인물을 꿈과 그죠? 같은. 완전 처음을 눈앞에서 와 막 그냥 이제 그거 외 그분들 외에도 막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애니메이션 네. 학생 졸업생들 작 감독들 이제 같이 파티에서 만나고 얘기하고 친해지고 또 네네네. 지금도 막 연락하는 사람도 연락하고, 예. 생기기도 하고 아니, 너무 와, 꿈 같은 일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다 네, 그 애프터눈 클래스 하나가 열어준 거죠, 그죠? 네. 근데 예. 아무래도 특히 또 그런 영화제에서 여러 극장에서 상영될 때 그 자리에 있는데 예, 긴장 엄청 되죠 이게. 일단은 웃으라고도 만든 거니까요, 예, 그죠? 예, 예. 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도 들어 있으면서 당연히 보는 사람도 재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럼요.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예. 인터넷에 올리면은 댓글로는 알 텐데 또 현장에서 보는 그쵸. 사람들의 그 막 웃어야 하는 그 그때 포인트에 딱 웃어주는 게. 네네네 맞아요. 특히 저도 막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영화를 특히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같이 웃을 때 제일 즐겁더라고요. 저도. 예, 맞아요. 그게 참 코비드 때문에 넷플릭스 많이 보고 그렇게 됐는데 네네. 역시 그 영화를 보는 그 경험의 차이가 있구나 아, 그런 맞아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예, 네네. 그래서, 전 넷플릭스도 좋으면서도 역시 극장 문화는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 근데 예, 이제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 걸 큰 막 600명 이상 되는 관객들 꽉 찬 거 안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딱 웃어줄 때 웃어주고 좋은 흐름을 웃어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예, 전에 좀 뭐 인생적으로 참 여러 일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보답을 한꺼번에 받은 기분이 음, 막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내가 왜 애니메이션 만드는지 알겠다라는 예, 거를 예, 예. 그때 알기도 하고 참 의미 있는 그때 작품이었네요. 예, 여러모로 많은 거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했던 것 같으네. 예.